나도 서금 생각처럼 법은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는 생각처럼 법에는 심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서금 사님도 차는 말에 많이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래요? 난 저번 황달부시 재판에서 서금이 그런 생각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조연들로만 이루어진 대사입니다. 감사드리면서 이 동영상 상영 중에 감사위원님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일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공무원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번째 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팀은 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의 무한돌봄팀이 총동원되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 무한돌봄 담당 김대환님, 김정희님, 전승현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일이라는 주제의 강의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사랑을 나누셨나요? 네, 저는 복지정책과 무한돌봄 담당 김대환입니다. 무한돌봄 팀에서 사례관리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저하고 같이 발표를 도와줄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정승효 씨입니다. PT 제작하고 발표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 우리 김정희 팀장은 저쪽에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고르게 윤택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이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에 걸리고 또 이혼이나 자살 위기에 빠진 위기 가정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송파구에서 새 모녀가 70만 원의 공과금을 남겨놓고 주인한테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요 며칠 사이에 하루에 한 명씩 지금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살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국기부에서도 계속 대책이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한테 또 일이 막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평택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 분석과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걸 토대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민과 간의 각종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저희 평택시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12월 3일 개소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약 1200가구의 사례를 발굴해서 그중에 1000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사례관리는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단독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평택시 지역사회가 같이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청이나 읍면동은 물론이고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약 100여 곳이 협력기관으로 그물망처럼 엮여서 대상자 가정의 실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사례관리의 효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정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당사자들과 같이 해결책을 만들고 제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자활 자립에 이르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의 인생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실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우리 사례관리사가 관리를 한 사례인데요. 사례 관리를 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줄 정수효 씨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정승효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도움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앞으로 함께 하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3월 어느 봄날 시작됩니다. 최초 신고자인 집주인과 함께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각종 보물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생활용 쓰레기들로 가득 차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곳 상황이 익숙한 듯 집주인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한 질책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집주인의 질책과 비판을 들으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보기만한 목소리로 대답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약 30개월이 밀려 체납액이 1,000만 원에 달하였고 건강보험료와 각종 몸가금 등이 약 8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과 간경화 등의 질병은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픈 몸을 이끌고 파지죽기를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고작 7, 8만 원 남짓. 이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와 아내는 몇 년 전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짊어진 채 그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저희는 건강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필요한 병원비는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하기로 하였고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검진이 시작되었고 오후가 돼서야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그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활연로도 시작하였습니다. 자활연로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번 돈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 5만 원씩 청약저축을 들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은행에도 갔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도 보았고 함께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저를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저 또한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한 결과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꾸준한 건강관리 덕분에 건강은 점차 회복되어 갔고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시작한 자활연로를 통하여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체납되었던 것들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때마침 LH 임대주택에도 선정되어 과도한 주거비 지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지인의 주차 관리나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부수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약 9개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론 절규하고 싶은 날도 있었고 때론 아무나 붙잡고 울며 하소연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아무도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도 속상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갔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가끔 대상자들은
우리를 영화에 나오는 슈퍼 영웅처럼 그들을 악당으로부터 구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있어서 슈퍼 영웅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쌍둥이 동생을 건강한 쌍둥이 언니가 안아주어 살린 기적적인 이야기 같이 우리 사례관리사도 그들의 어깨에 작지만 큰 힘을 주어 기적을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승현 씨 발표 감명 깊게 잘 보셨습니까? 네. 저는 발표 들으시는 여러분들 표정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네. 정말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2013년에 저희가 234가구의 사례를 발굴해서 그중에 176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 목표 달성이라든가 단기 목표 달성, 상황 호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례 관리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가구 비율이 약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사례 관리 효과가 이렇게 입증이 되는 사례라고 봅니다. 요 화면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억나는 사례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에 61%의 3도 중증 화상을 입고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했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언론기관에 알려가지고 1억 5천만 원, 1,500만 원이 아닙니다. 1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받아서 연계를 해가지고 그 학생이 지금은 희망 속에서 재활치료를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학교 폭력을 행사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쌤이 의뢰를 하셨는데요. 이 가정을 살펴보니까 근본 원인이 부모님의 가정 불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를 병행을 해서 안정을 시킨 후에 대학교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 사례는 담임선생님이 그 후에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케이크를 한번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서 처와 두 딸을 공주천에 두고 본인은 이제 평택역 앞에서 구두를 닦던 구두 닦기 가장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왔을 때 저희는 그럼 본인도 저축을 좀 하십시오. 저희가 민간 후원금을 같이 연결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정신병원에 출장을 나갔다가 이제 우연히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무려 22년간이나 장기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퇴원을 시켜서 할머니가 지금은 개인 양로시설에서 잘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모두 저절로 일어난 상황들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통합사례 관리사를 비롯해서 우리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이제 오늘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 가정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시민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주위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시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돌봄팀의 규모는 프로젝트하기 매우 인상적인데요. 작지만 꾸준한 손길로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팀은요. 기획예산과 황석식, 김세우, 최기영, 허연주님의 평택의 밤하늘을 수놓다라는 제목을 갖고서 강연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시선집중 홍선식입니다. 오늘 시선집중에서는 축제의 의미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집중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축제의 현황과 의미에 대해서 취재한 사회부 허연주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허연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앞다퉈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저는 전국 주요 축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축제를 앞다투어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산골 사람들이 꾸민 겨울축제에 매년 1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 7080 춘장축제입니다. 구도시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 문화예술 축제로 1970, 8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K-POP 페스티벌도 함께하고 있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침체되어 가던 구도시 임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는 문화 여가 기회도 제공하고 축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역 축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축제는 어림잡아 약 1000여 개에 이르는데요. 내용 면에서 공연이나 특산물 판매 등이 대부분이어서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축제라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불만 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밀양 만나양 고추축제는 매년 반복된 볼거리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인원도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상품 홍보 치중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축제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축제가 동네 축제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제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정한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한데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고 또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과 새내기 기자가 취재해 주었는데요. 여담이지만 새내기 기자 얼굴도 예쁘고 발표도 잘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똑소리 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새내기들이 있어 우리 시 앞날이 더욱 밝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윤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축제, 성공한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축제 현장에 나가 있는 김대욱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욱 기자. 김대욱 기자. 네, 현장은 정월대보는 행사장에 나와 있는 김대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온 곳은 포성읍 신영일이 대상마을인데요.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민속 고유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땅의 기운을 북돋는 지전낚기, 마을의 발전과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 배우기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하나 되는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행사는 마을 신양일의 마을회 주민들이 주관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각각의 소망과 마을 발전을 기원하는 풍등 날리기 행사입니다. 풍등은 각자의 소망을 적은 색색의 풍등을 하늘로 날리는 모습은 겨울바람에 실려 밤하늘을 정말 아름답게 휘놓고 있습니다. 이상 호성읍 시정리에서 평택 선집중 김대혁이었습니다. 네, 태양의 눈까지 가지면서 김대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신영리 외에도 우리 시에는 여러 마을에서 매년 대보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충동 동룡마을과 진이면 오룡마을 줄다리기는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14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재를 함께하면서 우리 시에도 타지역 못지않게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우리 시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문화부 최기영 기자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앞에서 살펴본 그 대보름 행사와 같은 마을 단위 민속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전통 문화를 축제로 만들어간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일본의 마츠리는 제사 혹은 축제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3대 마츠리 중 하나인 도쿄의 간다 마츠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열린 축제를 기본으로 40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이 계승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 축제입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브라질 삼바 카니발이나 영국의 노팅힐 축제들입니다. 이 또한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살린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지역 전통 문화를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외국의 사례 못지않은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축제의 소재를 전통 문화에서 찾는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전통 문화가 대중의 인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통을 살리면서도 시민이 호응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예, 앞서 포승읍 대보름 행사에서 풍등을 날리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풍등 날리기는 오랜 전통 문화로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소재로 기존의 평택포 물빛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풍등을 시작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오래전부터 각 동네마다 풍등을 만들어 띄워 겨루는 등싸움 놀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명절이 되면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전해오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가족 여행이나 회사 워크숍 등 각종 행사의 대비를 장식하는 소재로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풍등은 MBC 드라마 동의, 영화 라푼젤에서 소재로 다루어져 대중들에게 친숙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대만의 풍등 축제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폴란드의 풍등 축제를 보시겠습니다. Far away from each other.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폴란드의 포츠나리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풍등 축제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15,000여 개의 풍등을 날려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고요. 1년 중 밤이 가장 짧은 하지를 축하하기 위해 매년 6월에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멋진 장관을 이루는 것은 형형색색의 수많은 풍등과 주변 호수에 비친 불빛이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도 이처럼 풍경이 아름답고 시야가 탁 트인 평택호가 있는데요. 매년 이곳에서 평택호 물빛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풍등에 각자의 꿈과 소망을 적고 우리 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풍등을 함께 띄운다면 멋진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평택호의 아름다운 물빛과 풍등 축제로 차별화된 축제는 외부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네, 평택호 물빛축제와 연계한 풍등축제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평택호 물빛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풍등을 함께 띄워올린다면 정말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등이 화재에 위험하다거나 풍등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풍등은 연료에 불을 붙여서 뜨거운 공기가 풍등 안에 가득 차면서 떠오르는 원리로 연료가 다 타서 불이 꺼지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아서 화재 위험성은 매우 적고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 개당 3,000원에서 만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풍등을 제작하는 공방도 많이 있는데요. 공방과 마을 공동체가 연계해서 농한기에는 풍등을 제작하면 우리나라 전통도 이어가고 마을 소득도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시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평택 시선 집중에서는 지역 축제의 의미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진정한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리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축제의 의미를 되살려 앞으로 우리 시 축제가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평택 시선 집중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서 작은 소망을 담는 풍등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심사위원님을 비롯해서 참석해주신 분들이 각자의 소망을 적어주셨는데요. 풍등이 떠오를 때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평택시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는 화이팅! 하고 함께 외쳐주시고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시 화이팅! 네.